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신없는 어제 시장을 보내고, 보면서 너무 속이 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맞나? 랄 정도로 그냥, 하면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쭉 밀리는 시장을 보면서 좀 어이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시장이 벌어진 상황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예, 바라보면서, 일단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고, 갑자기 그래도 수익이 한 이만큼 났다가, 수익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6,350에서 5,790이다. 거의 지금 600포인트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한 10%쯤 되죠. 고점 대비해서. 그게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손쓸 상황들이 없이 그냥 당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조금 더 미세하게 보셨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단기 평선을 빠르게 이탈하네 그러면서 액션을 좀 취하셨으면 모르겠지만 6천선이 가장 또 중요한 지지권이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긴 한 6150 여기에서의 지지권 흐름들, 근데 이거마저도 시작하고 이제 빠르게 밀리다 보니까 한 사이에 그냥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들. 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게 되면 아픈 거죠. 그때 조금 좀 정리할 걸, 조금 현금 갖고 있을 걸,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몰아치게 되면 항상 당하는 게 저희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한 이틀 전,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좌와, 예, 그리고 또 심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 게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을 뭐 어떤 변화가 갈 때는 그냥 뭐 하루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완전히 또 뒤집어지는 게 이런 또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냥 무조건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거, 예, 그냥 뭐 돈 뭐가 있어, 그냥 걱정 말고 그냥 돈 있는 거 다 갖다 사라고 했던 시장들이 빠르게 심리가 변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딱 3월 첫날이었다는 거,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달은 지난번에도 약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들어서 이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만히 돼서 외풍과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조정 없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파장들, 그러니까 조금 좀 출렁출렁하고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갔었으면은 아마 이런 후폭풍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루에 뭐 지수가 마이너스 7%, 9% 마이너스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 어떤 후폭풍이 좀 더 강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다 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요거는 예, 조금 있다가 미국 시장 흐름들과 좀 자세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미국장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양봉이에요. 그냥 충격을 받게 되면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동향들은 그래도 충격 받게 되면 돌리려고 하는 저가 매수대가 좀 충분히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그 끝까지 해서 쭉쭉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다. 여전히 지금 중요한 저항대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만 횡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착해서 의자 하고 들어오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방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돌리는 데는 또 무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기조가 그렇죠. 일단 500포인트 단위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3,000대 여기가 지금 저항이 일단 벌써 한 두 번째 정도 들어오고 빠졌고, 그러면 중간 쪽에서 22,500이 하나가 있고, 게다가 또 22,000이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500 쪽에서는 그래도 돌리려고는 하는데 이번에도 간신히 돌아섰어요. 간신히 돌아섰다 보니까 점점점 체력과 약간 시장에 대한 힘은 떨어지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만큼 돌릴 수 있느냐, 또 돌릴 수 있는 명분이나 어떤 변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2월달 들어서면서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쪽들은 일단 뭐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즉 돌리긴 돌리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 돌리는데 그래도 하방 압력들로 그러니까 고점은 낮은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미국 시장에 보여주는 동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복으로 그래 잘 돌린다 라고 하기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00대 여기가 가장 강력하게 안착을 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의지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또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수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그것 때문에 볼까요? 이제 다우지수도 그래도 다우지수는 고점권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틴다고 봐야겠죠. 요 자리들 이렇게 파란 선색 쪽에서 버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수렴식으로 됐기 때문에 버티는 것만 잘 버틴다 그러면 일단 뭐 큰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쪽 가게 되면 일본도 어제 우르르 빠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갔을 때 자유로운 국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되면 미국은 그나마 자유로워요. 자유롭다기보다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최대 산유국인데 라고 해서 유가 상승분을 오히려 이용을 할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그러니까 즉 전쟁이 단기에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때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들을 쉐일 오일이나 이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했던 배경 그런 화석연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와 신난다라고 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때 또 약간 증산을 확 해서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해주겠지만 좀 중기 장기로 간다. 이거는 절대 원하는 상황들이 아니겠죠. 이때 빨리빨리 증산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해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물가 압력들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은 절대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전쟁은 단기적으로 또 빠른 시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요게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유가도 영향을 끼치고 모두 다 언해피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런 쪽이 앞으로 이제 갈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를 좀 수입하는 흐름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LNG 쪽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수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4월부터 결국 그거 다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나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쪽들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란을 더 압박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그 호위함들이 더 그 근처로 가서 아예 배들을 좀 같이 좀 이제 후송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뒷배경을 봐주든가 그렇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아시아 증시도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가가 튀게 되면 일단 다 압박들이 크게 되고 자국이 그러면 유가는 당연히 에너지 가격들을 올리고 그 에너지 가격들이 올린 게 그대로 또 비용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들이나 경제 쪽에서는 안 좋은 상황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결코 좋은 현상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일본도 중요한 지지권 한 57,000원대가 이탈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또 부담감이 가중되는 거고요. 제대로 안착 못한다 그러면 일본도 여기 좀 강한 갭이 나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좀 힘들어지죠. 그런 것도 우리도 이제는 독야 청청 한국만 쭉 가다가 해외 증시나 이제 여러 가지 눈치를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리가 잠깐만 우리 너무 달렸구나 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도 못 버티죠. 당연히 중국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왔는데 중국만 혼자 쭉쭉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 아직 지지권에서는 이탈은 안 했다. 대만도 어제 보니까 고점에서 빠르게 밀리는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라오면서 그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조정권을 보이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각도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던 거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정 나오는 것들 더 이어지는데 그나마 대만은 좀 잘 버텼어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한국은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쪽 때문에 아주 급하게 조정이 나왔고 조정은 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 폭과 패턴은 상당히 좀 난해하게 어렵게 들어가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인 것 같고 K 증시죠. 한 방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을 땐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서 그런 변화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한국의 입장 쪽으로 받게 되면은 일단 지금
중요하게 볼 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유가가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압박을 통해서 하나의 단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따른 동향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번에 유가는 지난번에 6월 달에, 작년 6월 달이죠. 2025년 6월 달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었을 때 그때 나왔던 유가의 고점이 78달러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똑같은 얘기는 했었어요. 80달러대 넘어서 120달러 간다 뭐 이 얘기 막 나오고,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친구 아시죠? 골드만삭스에서 또 이거 막 또 펌핑질 했는데 그때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밀렸습니다. 그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왔다 갔다 타격들을 서너 번 하고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전하고, 그래서 좀 충격이 좀 없었다는 쪽들인데, 이번에는 좀 미국이 뒤에 들어가 있고, 미국, 이란 이런 쪽과 함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쪽과 함께 이란, 그리고 또 뭐 나머지 국가 헤스볼라 이런 쪽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또 레바논 이런 쪽들로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게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거기 미국 쪽에 편들고 있는 나머지 중도 국가까지 같이 타격하다 보니까 약간 확전이 되는 느낌 쪽에서, 지난번과 다른 게 이란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근데 이번에 유가는 여기를 또 넘어가진 못해요. 약간 지난 작년 6월과 격보다 더 격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만간 장기전으로 간다든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좀 오래 끌고 배가 못 지나가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요게 그 이상으로 유가가 올라가서 뭐 80달러대 안착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시장의 충격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해서 지금 유가, 그리고 또 가스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쪽들은 일단 아시아 쪽들이겠죠. 아시아 쪽들도 빨리 끝내,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유럽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가나 가스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자기네 비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이 가스가, 이번에 보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쪽도, 유럽 쪽의 가스는 거의 50% 가까이 오를 정도로 급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동안 지금 잘 공급받던 러시아로 들어오는 이제 가스관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다 해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쪽에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가죠. 유럽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지원을 강력하게 한다. 프랑스, 우리 그 주변 중도 국가가 우리 협력 관계라는 쪽으로 이란을 같이 때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환율이 또 급하게 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르게 1480원대까지 들어왔고, 지난번에 또 4월 달에, 작년 4월 달이죠. 2025년 4월 달. 그때 해방의 날 전까지, 그때 미국이 관세에 관련된 얘기로 막 때릴 때 그때 나왔던 고점이 1500원대 근처 살짝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 들어가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환율은 일단 한국의 경제 체력도 물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지금 주식을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털었어요. 그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비중을 줄였어 라는 쪽들까지는 인정.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냥 편하게 1,500원 갈 때까지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거 환율 올라가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의 압박 요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1,500원대 들어가서 안착해버리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성장률도 상당히 다시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간다. 뭔가 조금 안 맞는 분위기죠.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500원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현상이다. 이쪽으로 보시면서 두 가지가 일단 관건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입은 그만 털고, 나왔던 얘기들, 한번 또 미국 시장에 나왔던 동향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서 그래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따른 원화 약세가 또 폭이 커지는데, 그보다는 좀 더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일단 1475원대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또 동향들
또 지켜봐야겠죠. 달러가 인덱스가 100대까지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원화는 그래도 좀 1,500원대는 좀 저항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상화폐 다시 빠집니다.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죠.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장기전 우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좀 더 약간 미국 시장도 좀 걱정이 됐던 거고 10년물은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채권 쪽으로 매수자가 좀 강하지 않고 게다가 또 금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낙폭을 키웠습니다. 원자재 쪽들은 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선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또 안전자산 쪽으로 막 또 몰려가는 현상은 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쪽에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산 자체를 회피하고 있네요. 뭐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일단은 팔고 보자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보자 이런 쪽들에 대한 시각들이 더 크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74.5달러 장중에 한 76달러 뭐 7달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 때는 아직 안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 살짝 마음에 위안 정도는 갖고 있는데 위안이 아니라 좀 뭔가 보여줘야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계속 공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최소 9개국의 인프라 공격을 당했겠다. 처음에는 11개국 했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예 그쪽은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또 계속 또 관심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지금 올라가게 되면 좀 배에 대해서 약간 우주선을 호위할 것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안쪽에 대한 안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약간 유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또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는 쪽으로 이란은 그렇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미국이 이제 정치적인 일정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그러니까 공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도 안 했는데 너희 충분한 어떤 명분이 있겠느냐 의회에 가게 되면은 약간 좀 말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명분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얘기했던 4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질질 끌게 되면은 우리가 유리하다 한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미국은 절대 길게 끌 거를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초기에는 격화 이런 쪽으로 나오다가 슬슬 이제 무기가 떨어지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반응들도 격하게 나갔다가 자 이제 계속 할래? 라고 해서 약간 협상이나 아니면 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전쟁 수행 능력 무기가 거의 소진되고 있고 미국은 무제한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중국이 근데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러시아도 똑같지만은 좀 원유를 좀 싸게 중국이나 터키 뭐 이런 쪽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들어갔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란의 숨통이 있었던 부분들인 만큼 거기서 약간 의무량으로 도와준다. 미국이 상당히 좀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재고는 빠르게 소진된 만큼 일단 더 쏠 게 없다 그러면 일단 전쟁은 약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뭐 200만 달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론 하나가 날라온 게 뭐 몇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드론을 막으려고 200만 달러 토마호크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또 비용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출혈은 크죠. 뭐 무한정으로 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의회도 이걸 가만 보고 있지 않겠죠.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약간 명분이 좀 없다는 거 이것도 좀 압박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런 쪽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격화되는 분위기에 비해선 잘 견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나머지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아예 가서 볼까요? 일단 분위기는 당연히
지금 IT 쪽에서 들어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빠졌습니다. 당연히 미국 국내 반도체 쪽들이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샌디스크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 현상들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원래 이런 것들 있죠. 이 탱커 라인들 이게 원래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탱크 운임이 올라간 거 거의 그 전에도 플러스 한 40%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게 고점 신호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 예,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흔들렸다는 거. 이걸 봤을 때는 탱커가 흔들린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유가에 대한 좀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서는 또 받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 탱커사들이 주가가 좀 흔들리게 되면 약간 그 유가의 고점 신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의외로 어제 보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들의 종목들이 잘 버텼어요. 메타 같은 경우도 버티죠. 그리고 또 알파벳도 물론 빠지지만 그래도 좀 버티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더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 쪽들은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쪽들은 이쪽에 뭐 블룸에너지나 이쪽도 다 밀렸습니다. 지버노바 이런 쪽도 밀렸는데 뭐 5% 가까이 이렇게 밀렸는데 그거는 당연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지금 당장은 준비가 돼 있겠느냐? 아니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나왔겠죠. 그런 쪽들이고, 눈길을 가는 게 이런 쪽들입니다. 크라우스트라이크, 세일즈포스 이런 쪽들, 약간 소프트웨어 쪽들이 선방하기 시작해요. 이거 봐라 라는 쪽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즉 많이 올랐던 하드웨어 쪽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쪽들은 약간 힘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약간 성격이 조금 바뀌려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어제 눈길이 갔던 건 서클 돌아섭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USDC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오히려 활발하게 더 거래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쪽으로 보면서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또 지분 매각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지정학적 위기는 6개월 내 대부분 해결된다. 6개월이요? 지금 단 일주일 이상 가도 지금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6개월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좀 시장은 또 반응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쪽들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5%, 생각보다 또 빠졌습니다. 예, 또 빠졌던 상황들이고, 뭐 한국 지수는 뭐 마이너스 10% 빠질 정도면 뭐 얘기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2.5%면은 추가적으로 5,800이니까 그 2520, 5525, 그러니까 즉 약 한 5,600선 중반대까지 또 빠지고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갭 나올 때 요 정도죠. 그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 한쪽으로 보면서 일단 오늘도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막 몰리는 쪽으로 들어온 거다. 약간 충격을 세게 맞다 보니까 지금 휘청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그래서 신용, 그리고 또 미수까지, 미수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쓰면 어떡합니까? 그건 미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은 그나마 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급하게 들어온 거 정리가 또 빠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대응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은데, 그럼에 따라서 이거를 아마 넥스트레이에서는 좀 혼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넥스트레이에서 추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약간 낙폭은 보이지만 버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넥스트레이에서는 별로 거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특히 오히려 뭐 플러스가 난다, 이거는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쪽에서 지금은 오전 이제 시작하고 9시부터 제가 9시 반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시 반 이후에 동향을 한번 봤을 때 추가로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요거와 함께 기관 쪽에서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걸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은 일단 크게 관여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못 할 걸로. 근데 더 이상 매도 압박들이 크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주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놨기 때문에 주가 막상 빠졌다 그러면 더 이상 팔 명분보다 일단 뭐 좀 소강 상태로 보일 게 맞을 것 같고, 또 공은 기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예탁금도 뭐 120조고 거기다가 또
들어왔던 ETF 자금들과 이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면서 기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가장 시장을 돌릴 요인이라고 보는데 9시 반 쪽에서도 둘 다 그냥 관망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더 밀리게 되면은 그럴 때는 장중에 오전 중에 한 번 더 밀리고 약간 또 레버리지가 레버리지 말고 CFD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가장 키운 쪽들입니다. 이것도 강제 청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오후장 넘어가게 되면은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냥 예상으로는 밀리게 되면 오전장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고 그 밀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뭐 5,500까지 정도까지 보면서 5,500? 이 정도까지 혹시나 보기 시작하면서 또한 4, 5%또 빠지는 거죠. 혹시나 오늘 또 매도 사이드가 들어온다고 그 정도 부분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올 정도는 이때부터는 저가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낙폭이나 좀 출렁임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또 저가매수 들어가는 쪽으로 보고 이게 쭉 밀렸다가 그러니까 오전장까지 쭉 밀렸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돌아선다 그러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은 종가가 5,700선 이상으로 끝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신용이나 CFD나 뭐 미수나 이런 것들 다 정리되는 바람에 뭐 장중에는 오전장은 쭉 밀렸다가 오후장에 쭉 돌아서서 약간 양봉의 패턴으로 이렇게 꼬리 달아주는 모습들로 5,700선을 딱 마감해준다. 그러면 가장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 가장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타이밍을 맞춰보시는 게 더 좋겠다. 거래는 한번 정점을 찍고 밀리는 흐름들 쪽에서 가장 좋은 거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은 커지는데 거래가 좀 쭉 하고 줄어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좀 손바뀜과 격렬했던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약간 잦아드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걸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지금 낙폭은 상당히 컸다. 뭐 9.11 테러 닷컴 버블 금융위기만큼의 큰 낙폭이다. 당연히 뭐 중동의 큰 나라를 건드렸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대까지 감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 지분율이 49.5까지 한 5만원대, 6만원대에서 출발할 때 그때 부근에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벌써 많이 진행됐다고 들어야겠죠. 그때 요거는 일단은 그런 관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게 되면 더 나올 게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거는 또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진짜 시간이 좀 다 됐으니까 요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던졌고 하이닉스를 던졌는데 우리 소부장은 매수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직접 매수하고 근데 매수보다 이거는 쇼 커버링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도 들어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 좀 서울 반도체 이런 거는 좀 작은 것들이죠. 성도 ENG는 클린룸 관련된 쪽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는 쪽은 보고 있는데 너무 작은 쪽을 얘기를 드렸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 오히려 지금 분위기 쪽에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KPX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서서히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어제도 오히려 장 초반에는 코스닥과 함께 소부장들 쫙쫙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런데 플러스권은 유지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제 시장의 성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하게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올라간 코스닥이나 중소형 쪽들은 오히려 지금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해서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게 문제지 그게 없는 쪽들은 조금 더 좀 버틸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쪽도 분위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습니다. 이제 3월 10일 날 가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인덱스 쪽에서 움직임이 아니라 코스닥의 액티브 펀드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미리 선점하는 과정 쪽에서 좀 살짝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소부장과 소부장 그리고 또 바이오 이쪽들도 바이오도 몇몇 종목들은 좀 위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다 올릭스 같은 경우나 뭐 보로노이 또 오름 테라퓨틱 이런 쪽들은 오히려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해서 먼저 반영되는 흐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코스닥도 약간 대안 근데 뭐 코스피 빠지게 되면 코스닥이 대안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약간 경쟁력이나 종목을 찾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때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속 눈여겨보면서 대응해 가야겠다는 쪽들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전공정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정 쪽에서 이제 오셋 그리고 또 테스트 패키징 이런 쪽들도 일단은 지금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할 때가 됐다는 쪽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안정을 받아야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분위기를 맞춰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또 큰 폭의 변화가 오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또 망연자실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내가 생각하는 중요 지적권이 드러냈다. 그러면 현금 갖춰야죠. 갖춰놓고 그다음에 다시 봐야죠. 그리고 쭉 밀리고 있는데 아유 빠지니까 무조건 사야지. 노노노 첫날에 무조건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날보단 약간 그리고 좀 과한데라고 싶었을 때 이제 뒤늦게 약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또 그걸 갖고 들어갔다가 더 밀린다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날의 반응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왔던 반응들이 어떻게 들어간지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현금을 활용해야겠죠. 지금은 현금 전혀 없이 대응하기는 좀 그냥 올라라 기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딱 하나입니다. 약한 종목들 정리에다가 강한 종목들로 이번에 조정을 강하게 막는다 그러면 그쪽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들이죠. 이런 쪽들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방사는 이제 딴 나라로 갔고요. 조방원전 방사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로 상승을 강하게 보인다 그러면 또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적정 비중만 아니 이거는 끝까지 가겠어 라고 하는 비중만 두고 나머지는 줄여서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또 지금 조정받았던 반도체, 자동차 아니면 원전, 전력설비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유가가 오르고 대체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면 더 이런 것도 현상들이 좋아지겠죠. 이런 것까지 보시면서 또 전략들을 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정신없이 움직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들어가겠어 들어가세요. 근데 단 현금도 좀 아껴가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강한 쪽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쪽으로 대응할 가시면 이렇게 그래서 뭐 나만 정신 차리면 돼.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호랑이를 반려 호랑이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강력한 호랑이 가서 사랑 좀 해라. 왜? 주인님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마인드가 있을 정도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지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막 그냥 휘청휘청 되지 마시고 그래도 많이 빠졌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또 다시 받고 저도 힘내서 내일 또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